관련 분들도 있어요. 힘들어 보여. 다음은 이제 반대팀이고요. 이상행 2인의 아내. 이상행 2인의 아내. 저희 팀명은 친구한테는 없고 회원권에 주관적으로 있어요. 제 이름이 이상훈이기 때문에 뭔가 저희 셋 다 문돌이 문순이 아니니까 그래서 뛰어난 문학가 이상과 이상의 13인의 아의 시를 떠올려서 한번 변형해서 지어봤습니다. 소개 끝인가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시작이 앞서서 오늘 주제가 국민연금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서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용어 설명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준우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용어 어려운 거 되게 많이 나와서 되게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근데 두 개밖에 안 돼요. 제일 많이 나올 용어가 아무래도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게 쉽게 말해서 네가 국민연금 납부하는 기간 동안 네 평균 월급의 몇 %를 연금으로 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평균 월급이 100만 원인데 소득 대체율이 40만 원이면 너는 연금으로 40만 원을 받는 거고 50%면 50만 원 받는 거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높으면 받는 사람은 좋지만 국가 재정 부담은 늘어나겠죠. 그리고 연금 보험료율은 되게 쉽게 말해서 네 소득의 얼마를 연금으로 뺏어갈 것 같아. 만약에 10%면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율 10%면 네 소득의 10%를 우리가 국민연금으로 들어가겠다.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갑의 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주세요. 네, 삼성갑 인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저축도 아니고 보험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해서 제2의 의무 따로 계좌나 기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40년간 납부를 하면 일정 금액의 돈을 주겠다는 국가의 약속일 뿐입니다. 즉 부조의 개념으로 나의 후세대가 나를 부조해 줄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로 이런 국가의 약속이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시행 초기 70%였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즉 퇴직 후 근로기간 동안의 소득 중 얼마를 연금으로 받느냐의 비율이 예금계로 깎였다가 40%까지 떨어진 것이 그 예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국민연금 폐지 찬성에 대한 첫 번째 논거인 지속 가능성을 말씀드릴 것이고 이어서 을 입론자가 두 번째 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걷잡을 수 없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고령인구의 비율은 20%, 2050년에는 38.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례없는 저출산 시대로 앞으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게 될 것은 명확합니다. 이는 받아야 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겁니다. 기금 고갈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전망에 따르면 기금은 2043년 2464조로 최고조를 찍었다가 2060년 마이너스 214조로 기금 고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회사채 수익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서 실제 기금의 고갈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연금 기금 운용을 탁월하게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래 세대의 보험료 납부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국민연금 설계에 있어서 전제로 깔았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서 미래의 수급자인 우리들은 낸 것보다 오히려 덜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내려고 하겠으며 국민연금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시간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의뢰 기차주사 들어가겠습니다.
천정책에서는 국민연금의 폐지를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선이나 수정이 아닌 폐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OECD 모든 국가가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OECD를 차치하고서라도 ILO에 가입되어 있는 170개국 이상의 절대 다수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 있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연금 고갈을 말씀하셨는데 그 연금이 고갈한다는 것의 전제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의 연금 고갈 전제는 현재 되게 낮은 연금 보험료 9%를 유지하고 또 그거에 비해서 매우 높은 소득 대체율을 유지했을 때 2060년에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이대로 갔을 때 2060년까지 기금 고갈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개선이나 개선. 이미 개선책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개선책이 아무래도 강화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습니다. 개선 개정에 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보고 그걸 떠나서 이 공정연금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 갑에 있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생활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서 가치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즉 사회 연대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노후 기본 생활 해결을 위한 대비책입니다. 개인이 대비하기 어려운 국민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국책사업으로서의 정당성을 갖습니다. 현재 모든 OECD 국가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중 한국이 가장 늦게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노후 준비 가구 비율은 72.9%이고 이들의 주된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00년에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11%가 됐습니다. 3년 후인 2018년에는 고령 사회, 11년이 지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저출산 문제가 더해지면서 노년 부양비 수준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0년 노년 부양비가 15.15%에서 2030년에는 37.7%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노인 상대 빈곤율이 45.6%로 OECD 평균 11%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노인들 스스로 노후 생활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인데 노인 비중이 더욱 증가할 미래에 이런 노인 빈곤층이 사회 다수를 이룬다면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노년층 스스로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구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산성갑의 2차 조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주세요. 예, 인정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드릴 게 있는데 국민연금 고갈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저희 측 운용자가 설명했듯이 거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험료율과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조정한다면 지금 기존 고갈 문제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공신력이든 단체라고 생각되는 국민연금 수기재정위원회에서는 2006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했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고갈이 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지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부과 방식으로 정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도한 세금이 혹시 국민 가계 생활에 부담된다는 거 계십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 국민연금으로 지출되는 세금은 국민들을 위한 것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쨌든 국민들 스스로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발표한 축에 따르면은 연 280조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전혀 부담이 안 되거든요. 국민들에게 그것이 무슨한지 돌아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고 다음으로 찬성 의뢰 인원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외토론자 김도균입니다. 앞서 나왔던 반대측의 의견에 반박을 하면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의 필요성이 입증되었다고 했는데 많은 OECD 국가에서 공적연금을 실행하고 있다고 그게 공적연금이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적연금의 필요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공적연금이 만약에 유지가 가능하다면 유지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증가하는 인구 구조와 저출산으로 인해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적연금으로 전환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소득 대체율을 낮춘다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까지 낮춰야 될 것에 대한 된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빈곤한 노인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경제활동을 했을 때 연금을 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은 기초연금을 통해서 노인 빈곤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폐지에 대한 두 번째 논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인 연금 재정의 안정화와 제도의 내실화가 양립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을 폐지하기를 주장합니다. 앞선 갑의 입론에서 말했듯이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기금의 고갈을 낮추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돈을 더 받고 덜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국민은 돈을 더 많이 내고 결국 더 혜택을 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40%로 낮췄고 보험료를 9%에서 15%로 인상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국민의 반발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으로서 실효성이 없는 방향으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조적으로 유지 불가능한 국민연금 폐지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입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반대 갑의 교차 조사가 들어오겠습니다. 무료화 사회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한국의 실정에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령화가 진행되면은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많아지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돈을 낼 사람들은 적어집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2060년에 기금이 고갈이 되고 나면 연 280조에 그러면은 무료화 국민 인구가 증가한다면 더욱더 노후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노후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네, 국민연금은 그리고 사적연금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사적연금보다 실제로 이익률이 더 높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더 부담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사적연금의 수익률을 비교하시는 겁니까?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비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기본 고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쪽에서 기본 고갈의 전제 조건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고 계십니까? 기금 고갈의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추계한 자료가 2060년까지고 다른 사적 기관에서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더 낮춰지는 2053년을 예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출산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OECD 평균 보험료율과 명목과 소득 대체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명목 소득 대체율 소득 평균 소득 대체율 OECD 40%입니다. 보험료율은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교차 조사 시간 모두 끝났습니다. 네, 이어서 반대 의뢰 인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찬성층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찬성층 갑께서 노년 세대의 부양을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구조의 개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국민연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적립제로서 그러니까 제 부양을 미래 세대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낸 돈을 국민연금 공단에서 불려서 충분히 불린다면 저한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40%까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에 40%로 떨어뜨리기로 국회에서 합의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를 실시해서 실제적으로는 50% 정도 유지하는 방안으로서 40%로 떨어뜨리는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인 국민연금 기금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상태로 가면 2060년대에 공단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의 문제점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채로, 즉 현재의 낮은 연금 보험료율과 이에 비해 매우 높은 소득 대체율을 유지했을 때 얘기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부분을 개정 수정한다면 충분히 정상 운영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내는 돈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돌려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연금 보험료율은 9%로서 OECD 국가 평균인 21%의 절반도 채 안 되는 규모인데 비해 소득 대체율은 46.5%, 여기에 기초노령연금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50%를 상회하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45.7%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죠. 쉽게 말해서 내는 돈은 되게 조금인데 받는 거는 더 받는 겁니다. 당연히 부담이 가는 구조죠. 실제로 보험료율을 OECD 평균이 21%가 아니고 15% 수준으로까지만 올려도 2100년까지는 무리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은 이처럼 문제점을 개정해서 연금기금이 더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돼서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산성 의뢰인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드릴게요.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소득 대체율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은행에서 추천한 바에 따르면 40%는 적정하다고. 월드뱅크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에서 80%입니다. 국민연금의 그 소득 70에서 80%의 기준이 아니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험료율이 25% 이상일 때 저희는 9%.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현재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대입니다. 월드뱅크에서 주장하는 70에서 8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 대체율 몇 %인지 아십니까? 실제 소득 대체율이 23%면 그거는 이게 국민연금에 보장받는 게 40년인데 아직 시행된 지 40년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40%라는 수치는 40년간 꾸준히 납부했을 때 얘기입니다. 하지만 가입자 평균이 32년 동안 납부한다는 걸 고려했을 때 실질 소득 대체율이 2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은 증가하고 국민연금 낼 사람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계속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고 2008년 국회 예상처의 분석, 제가 원하는 답변은 거기까지. 2008년 국회 예상처의 분석에 따르면 2053년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규제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기 시간 1분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전대병 하겠습니다. 병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소득 대체율이 낮은 것을 문제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대비의 필요성에 있어서 돈의 중요성을 입증하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없다면 사적연금으로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사적연금보다 왜 국민연금이 우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연금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때문에 그 사적연금을 위해서 여러 운영비나 한쪽 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국고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에 따라 운영비가 사적연금보다 훨씬 덜 들어가며
한쪽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사적연금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빈곤율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현재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국민연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미래에 있을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연금을 도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생활에 부담된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이 생활에 부담된다면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안 된 돈을 다 소비할 것입니까? 다 소비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노후 대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 과연 기초연금만을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으로 저축을 통해서 나중에 노후에 쓸 노인 부양을 위한 자금을 추측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산상 정의 전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표에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조사 때 반대 측에서 이익률이 사적연금보다 더 우수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조사 요구했지만 자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 분명히 소득 대체율이 70%에서 80%가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 보험률 25%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보험률이 있는 상황에 따라 소득 대체율도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 대체율은 이 보험률을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은 낮춰야 한다는 점 논리적으로 옳지 않고요. 그리고 을 토론자가 인론에서 2060년에 고갈하는 거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교차조사 때 고갈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두 주장은 모순됩니다. 그리고 노년 빈곤율이 심각하고 그리고 미래에 노년 빈곤율이 심각해질 거라고 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생계율이 65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고 있는 돈 평균 70만 원입니다. 5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여기서 소득 대체율을 더 낮춘다면 최저생계비보다 더 낮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최저생계비보다 더 낮은 돈을 지급받으면서 어떻게 노년 빈곤 해결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노년 기초연금 지금 적은 비용 받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음악 시간 모두 끝났습니다. 반대 의뢰 반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시간 있을 때 수기 시간에 네, 선정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선정을께서 OECD의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한국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OECD 많은 국가가 아니고 OECD 모든 국가가 한다는 점. 그리고 맞습니다. 한국 실정을 반영해야 하는데 한국 실정에 맞게 이렇게 낮은 보험료를 올리고 높은 소득 대체율을 낮춰서 이렇게 한국 실정에 맞게 개선을 해야지 폐지를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세계은행에서 제시한 65%에서 75%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보험료율을 25% 이상 내는 매우 높은 복지국가의 기준이고, 현 시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는 40%가 적절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적연금에 비해서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이 우수한 점은 사적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더 받을 수 있고요. 사적연금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셨을 때 그러면 사적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충분히 돈을 들여서 자기가 노후 대비를 자기 스스로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장을 하겠다는 건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 2060년도에 저희가 고갈을 인정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점은 잘못 오해하고 계신데, 저희가 말을 한 거는 현 상태로 가면 고갈이 예상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저희가 예상한,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될 수 있기에, 또 말씀드렸지만 2050년으로 잡는 사람도 있고 2100년으로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렸죠. 네, 건박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산성 의뢰 건박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약속입니다. 적금식으로 적립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만큼 돈을 내면 나중에 이만큼 돌려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연금을 유지해야 되니까 돈을 더 내라. 평소 약속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내라. 보험료를 올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내가 약속했던 돈보다 덜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낮춰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약속이 계속 실질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인구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약속이 혜택은 더 낮아지고 돈은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30대 기준으로 이런 추세를 반영했을 때 낸 돈보다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상당히 비슷한 공적 연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 젊은이들 75%는 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금 가입 대상의 50% 미만이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따라갈 납부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또 그렇게 되면 가입자들이 더 줄어들고, 그럼 연금 납부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금이 붕괴되기 전에 사적연금을 활성화시켜서 미리 지속 가능한 연금을 하자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병의 결론 보도록 예병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결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이 처음에 보험료를 낮기 시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옛날에 대가족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노인 부양의 경우 그 가족이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화되면서 이렇게 핵가족화 되기 때문에 그 옛날의 사람들이 옛날 가장들이 자기네 부모들을 양육하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조금 줄이고자 처음에 보험료를 낮추고 처음에 점점 도입하면서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OECD 국가 어떤 국민연금 또한 동일한 수준을 밟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적연금의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지속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사적연금의 지속성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어떤 국민연금을 시행하는 나라도 지급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적연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망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 옛날 대가족 제도에서 현재 핵가족화되면서 노인 부양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노인 부양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필요성은 너무나도 당연시 될 것입니다. 2060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지만 하지만 이것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유지할 때의 일입니다. 얼마든지 이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 대체율 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또한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며 국고의 지원, 이러한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없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보다 당연히 국가에서 추구하는 사업이 우수할 것은 너무 명확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연금은 계속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실의 일본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선상측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전에 반대측 결론에 대해서 반박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처음에 납기 시작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개선되고 있는 거 목표가 고갈되는 거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그 얘기는 고갈될 위험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국민연금 망할 리 없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 안 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리스 국가 보도 이후에 국민연금 지불되기로 한 거에 50%로 감소가 없는 지급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빈곤율 인정합니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돼야 된다고 대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 사적연금을 해결하고 빈곤층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불함으로써 오히려 복지 완전한, 오히려 빈곤을 더 확실하게 해결해주자는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40%에 대해서 실질 전환율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40년 내내 지급했을 때 최대입니다. 그리고 몇 %까지 낮출지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제시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공적연금이 사적연금보다 못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제시한 근거, 물가 반영한다는 거 말고는 제시해주지 못하였고요. 오히려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1대1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받은 돈 보장 못해 더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사회전환, 즉 사적연금에 돈을 따로 둬서 그 회사가 망해도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2020년까지 변환하도록 지원해주고 있고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 보장 못한다고 하는데요. 네, 국민연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75%의 청년이 돈 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비정규직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못합니다. 네, 결론 시간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들은 내부 피드백 해주시고 상담분들은 피드백지마저 작성해주세요. 네, 성경질이랑 피드백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분들 중에 지금 피드백 하실 분 손을 들고 말씀해주세요. 소름 잘 들었고요. 이상인들 아님들께 질문을 주신데 그 공적 연금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되게 확언하신 것 같아요. 맞으세요? 근데 그리스 재정 파탄 위기가 공적 연금을 잘 관리를 못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그 안정성에 대해서 그렇게 확언하실 수 있는지. 일단 그리스 경우는 국가가 부도날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로 생각하고요. 그리스는 너무 과고복지 사회였어요. 그건 결국에 소득대체율 문제인데 그런 소득대체율을 해결하자고 하는 게 저희의 기존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스 같은 꼴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노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수혜자는 늘어나는데 납세자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고복지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소득 대체율을 낮춰도 결국은 그렇게 고복지로 향해 가는 게 필연적이라고 보거든요. 그 기금 고갈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금 고갈 때문에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기금 고갈이라는 게 사실 애초에 국민연금이라는 게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고갈이 굉장히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OECD 국가도 현재 기금이 고갈되어 있고 부가제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부가제는
청년들이 낸 돈을 바로 노인들이 받아먹는 구조로 되는 건데 이런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더 내고 그런 식으로 조금 계속 개선을 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유지하자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노령화 사회가 되는데 그 많은 노인들이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초연금만으로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리려고 생각한다면 그럼 그 세금은 또 누가 내는 거예요? 결국엔 똑같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 그대로 국민연금 폐지한다면 오히려 미래에 있을 청년들의 세금 부담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지 지금부터도 우리가 세금의 빚을 떠안고 그런 미래에 있을 위험을 대비하자라고 하는 국민연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최기영 국민연금공단 재정본부장이 인터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 지급을 중단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금이 고갈이 나도 두 가지로 바꿔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 연금 공단이 부도가 난 게 국가 전체가 부도가 났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그 소득 대체를 50%로 줄인 거지 50%만 해도 여전히 저희보다 높거든요. 계속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연금 고갈 기금이 고갈난다고 뭐 연금이 중단되고 이런 건 없어요. 안정성은 보장이 된다고. 거기에 대해 첨언 드리자면 그렇죠. 그 25%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2050년, 2060년 되면 연금이 고갈되고 진짜 말 그대로 부가식으로 전환이 돼요. 그럼 그 당시 젊은이는 자기 소득의 25%를 연금을 위해서만 내요. 그 전까지는 9%만 냈다. 9%를 유지했다는 전제하에. 근데 25%씩 내게 되면 거의 400만 원, 100만 원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40년간 내면 자기가 받는 돈에 비해 더 훨씬 많이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그걸 내겠어요? 거부하겠죠. 일본이 그래서 거부하고 있다는 사례를 저희가 공적연금의 실패의 문제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의 근거는 연 280조 원의 80조 원의 기금이 필요해. 그 공적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 엄청 많아지고 낸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근데 연 280조 원을 그 경제활동 인구로 당시 나눠봤을 때 소득의 25%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국회 예산처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때 이건 연금 금액만 연금 보험료만 이거를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의 복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가정을 해도 더 복지가 늘어날 거지만 지금의 복지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을 해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복지비 때문에 세금이 50%예요. 그러면 25 플러스 50 하면 소득의 75%를 연금 플러스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실업 문제 가중되고 또 뭐 거기다 저출산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해지고 고령인구가 더 많이 평균수명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 수치가 점점 늘어날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게 저희가 국민연금에서 폐지를 해서 그런 상황을 막자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초등할 때보다 지금 더 잘하는 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인구 구조가 지금 역피라미드꼴로 변하게 되면서 연금의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대안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연금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예 생활 유지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연금에 가입돼 있지도 않아요. 미래 보장도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늘리고 그리고 사적 연금으로 전환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알아서 사적 연금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적 구조를 통해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돈 없는 사람들 최저생계는 공적 구조로 지원을 하지만 결국 그걸로는 다 지원을 할 수가 없겠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적 연금으로 본인이 들어야 되는. 공적 연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적 연금을 가입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기초연금으로 생활을 해야겠죠. 근데 그 부분은 국민연금 폐지랑 상관이 없는 게 국민연금이 어차피 못 될 사람들에 대한 문제인데 국민연금 폐지한다고 그 사람들이 더 못 살 사람들이 잘 살아지나요? 그것도 아니죠. 아니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국민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결국에는 소득의 재분배 문제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노후에 자신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가 그 어떤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에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적 기초연금의 비중을 늘린다면 그게 바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결국 세 부담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소득의 재분배를 하진 않아요. 아니요, 국민연금이 소득의 재분배의 기능을 띠고 있다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이 되게 미약하죠.
소득의 낸 만큼 받게 돼 있는 구조인데 조금 많이 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많이 받지만 평균 그러니까 400만 원을 낸 사람들이 한 360만 원 정도 받고 뭐 한 200만 원 낸 사람들이 뭐 한 210만 원 정도 받는 이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낸 금액에 비해서 받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다르잖아요. 당연히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자신이 낸 금액에 비해서 얼마나 소득을 지원받느냐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재분배 문제 기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국민연금 그 산출 공식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이 낸 돈이 적을수록 돌려받는 비중은 높아집니다. 근데 그 부분이 국민연금의 목적 자체가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돈을 낸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미래에 돈을 더 받아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소득 재분배의 성격은 상당히 약해요. 그건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연금을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월 100만 원씩 받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돈을 계속 국가에서 줄이는 거죠. 국민연금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는 없으니까 보험료를 더 높일 수는 없으니까 100만 원 주기로 하면 90만 원만 주겠다, 90만 원 주기로 하면 80만 원 주겠다, 80만 원 주기로 하면 6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더 낮추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지금 사전연금에서 투자했으면 100만 원 이거는 받을 수 제가 있는데 아까 드린 질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질문 그냥 토론 보고 있잖아. 또 질문, 방금 피드백 무슨 분 있을까요? 이영희? 피드백 그러면 이거 하겠습니다. 그 반대측 각 토론자가 세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세금이 아니라 부담에 있는 압의백이라고 발언하시는 분들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우가 현재 적립식을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지금 적립식은 아니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부가식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적립식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희영이 형이 사적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면서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운영비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오히려 어떤 손실은 국민들이 낸 만큼 그만큼 받을 수 있다. 라는 점을 언급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분배적 가치를 함께 언급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운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소득 이전의 기재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공적으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분배적 가치를 좀 더 하기가 더 쉽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간 15분 남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치열하게 논쟁이 된 부분 중 하나가 소득 대체율이 70%에서 80%냐 아니면 40% 정도냐 어느 게 적정한 거냐라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컸는데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70에서 80%가 쾌적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적절하다고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소득 대체율이 국민연금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주부장 체계라고 해서 연금이랑 좀 더 못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적 구조,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적 연금 같이 다양한 보장 체계를 다 활용을 해서 70%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70%인 나라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높아봤자 50%, 60%거든요. 네, 그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안이 고려대 지금 행정학과 교수님이신 김대희 교수님의 MDC 방식이라고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그 방법을 그 방법이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최근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방식인데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국민연금이 앞으로 이쪽으로 수정되면 좋겠다라고 반대 측에서 하면 좀 더 논리가 완벽해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성 측 같은 경우는 소득의 사각지대를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 반대 측이 그 다음에 표준문화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납입을 못해서 국민연금을 받지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반대측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납입 기간의 문제라면 그것을 밀려주는 방식으로 좀 더 지원을 해주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에 대안으로 기초연금 자체가 지금 한 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주는데 이거를 최저생계비까지 늘리게 되면 지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를 지적한 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국민연금 공부하다 왔어? 이렇게. 저 이거는 시험 봤어요. 아, 그래? 많이 알고. 피드백 하실 분 있으신가요? 오늘 피드백 있으면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네, 그러면 오늘 국민연금 자체가 좀 어려웠고 재미있었던 거는 그냥 저도 이제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봤는데 서로 간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공개적 말하기를 하는 동아리니까 이제 청중과의 대화하는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되게 훨씬 힘든 게 그래서 아까 제가 동의할 때 말했던 게 세다 할 때보다 지금이 말도 잘한다고 느꼈던 게 지금은 뭔가를 보면서 얘기하죠. 보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토론할 때 하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공간 수고하셨습니다. 응? 야, 좀만 좀 기다리도.